자, 마감까지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8월 첫 번째 시장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3명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학, 유통, 제약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실적 호전 종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입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 지속으로 1920선에서 지수가 매물을 소화 중인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완만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장을 아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테마로 종목을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월의 첫 번째 시장입니다. 1920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까지 9일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1920선에 상당히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시장 전체적으로 매매됐었던 비중의 15%나 요 1920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었으니까요. 결국 그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시켜주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겠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잘 소화를 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들 외국인이 현선물에서의 매수를 꾸준히 유입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인데, IT, 금융, 철강, 화학 이런 IT와 이 소재 자본재 영역까지 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대목이 특징적인데요. 결국 시장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없이 완만하게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식으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금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하락 조정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는 아마도 셀트리온 쪽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세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한 차례 숨고르기를 취하고 내일 다시 상승 흐름을 전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동반이 되는 LED라든지 엔터테인먼트 혹은 게임주 이쪽 영역에 대해서 조정 시에 좀 매수의 관점을 코스닥 시장에서도 계속 유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다른 3명 전문가의 의견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시장에서 악재의 영향력보다는 호재의 영향력이 조금씩 짙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쉬운 투자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우량주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입니다. 굳이 악재를 찾아 나서지 말고 긍정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입니다. 현재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께서는 1870선 이상에서 지수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투자 비중 어제보다 4% 늘어난 67%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종목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약, 전자결제, 기관의 수급호전주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춘석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오늘 PIB센터 김춘석 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서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악재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긍정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 걱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FOMC에서 나온 것처럼 원래 로드맵대로 가겠다라는 게 결국 미국의 의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7월 ADP 민간 고용 자체가 전월 19만 8천만 명보다 더 둔감 20만 명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시퀘스트 등 증세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선전하고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시장의 성장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7월 제조업 PMI 지수가 전월 50.2라고 예상치 49.8을 뛰어넘는 50.3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어찌되었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부양은 아니지만 확 떨어지게 만들지 않겠다는 어떤 정책 자체가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악재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엔저다 아니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자꾸 잘 나오고 있는 실적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그런 실적들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여차트 개별 종목을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실적이 좋다고 친다면 거기에 이제는 좀 몰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8월달 같은 경우라면은 이렇게 본다고 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라든가 자동차 부품주, 조선주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권을 두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고 친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IT, 자동차, 부품, 조선 쪽으로 투자 전략을 제시했고요.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는 대형 우량주들의 매수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오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